지수야, 이번 달부터 각자 돈 관리하자. 솔직히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지겹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숨은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다음 토요일 시댁 식구들이 식탁 앞에서 본 마른 파스타 3접시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김지수라고 합니다. 나흘 전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TV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번 달부터 각자 돈 관리하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지겹다. 회사 동료들이 그러는데 요즘 부부들은 다 각자 관리한대.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먹여 살린다고요? 결혼한 지 3년.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에 기대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였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월급은 불규칙하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남편보다 오히려 더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집안일 대부분을 책임져 왔습니다.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의 식사까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와 조카 둘. 총 6명의 점심을 3년 동안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제 돈으로 카트를 채웠습니다. 소고기, 생선, 채소, 과일. 한 번 장 보는데 평균 15만 원은 들었어요. 1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2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죠. 너무 싱겁네. 이면은 왜 이렇게 굵어?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엄마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원래 입이 까다로우시니까 그냥 맞춰줘.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이런 거겠거니 하며 견뎠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어요. 냉장고 정리도 마음에 안 든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닦은 식탁도 다시 닦으셨고요. 심지어 빨래 개는 방법까지 간섭하셨어요. 민수에게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죠.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저는 매번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며 견뎠어요. 그런데 시댁 식사는 갈수록 부담이 됐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음식으로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샐러드 정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메뉴에 불만을 표했죠. 이번 주는 고기 안 해? 갈비찜 먹고 싶은데. 아이들 좋아하는 새우 요리는 어때? 결국 저는 매주 15만 원 이상씩 쓰며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런 말만 들었죠. 양념이 좀 세네. 이건 좀 짜.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마.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다음엔 조심할게요. 하지만 오늘 남편의 그 말. 너 먹여 살리기 지겹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무언가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당장 그렇게 하자. 민수는 제가 바로 동의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 앉아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한 일들, 시댁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돈,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 스위치를 껐습니다. 딸깍.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관리하자고 했으니 정말로 각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한 대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몫의 아침만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계란 프라이 하나, 커피 한 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침은? 저는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내 아침은 내가 챙겨.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장난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민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뭘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냉동만두만 꺼냈어요. 저는 조용히 제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며 계속 저를 힐끗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딩! 민수는 뜨거운 만두를 입에 넣으며 표정을 찡그렸어요. 저는 여유롭게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과연 남편은 자기가 뱉은 말의 무게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각자 돈 관리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어요. 장바구니에 담은 건 제가 먹을 식재료뿐이었습니다. 요거트, 샐러드, 닭가슴살, 과일. 딱 1인분이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돈은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산 식재료마다 형광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노란색 스티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 돈으로 산 내 음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였어요. 요거트, 우유, 과일, 채소, 고기, 심지어 김치통에도 붙였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에도 빠짐없이요. 민수가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더니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각자 관리하니까 내 거 표시해둔 거야. 내 건 내가 따로 사.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원한 거잖아. 민수는 한참을 냉장고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냉동실에서 만두를 꺼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죠. 저는 제가 준비한 샐러드와 닭가슴살 구이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발사믹 소스를 뿌려 맛있게 먹었어요. 민수는 내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수는 출근 전에 편의점에 들렀나 봐요.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들고 왔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먹었겠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민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인 한 잔까지 곁들였죠. 아스파라거스도 구워서 곁들였어요. 민수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나도 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돈으로 산 내 재료야. 내 건 내가 사야지. 민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냉동실을 뒤졌어요. 이번엔 냉동 볶음밥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땡. 민수는 플라스틱 용기째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연어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자르며 먹었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연어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민수는 포크로 볶음밥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각자 관리하는 거지. 내가 원한 거잖아.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배달 앱을 켰어요. 치킨을 주문하려다가 가격을 보고는 껐습니다.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었거든요. 결국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죠.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갈게. 점심 준비해놔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제가 준비 안 해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갑자기 왜?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수랑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사는 민수가 준비해야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 식사 안 차리면 어떻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며느리 돈으로 3년 동안 차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년에 720만 원씩 제 돈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 민수가 알아서 준비할 거예요.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30분 후 민수 전화기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겠죠. 민수는 전화를 받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빛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이번 주만 준비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해.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책임져.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숨 소리도 몇 번이나 들렸죠.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마 요리 레시피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었죠. 결혼 전엔 엄마가 다 해줬고, 결혼 후엔 제가 다 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지수야, 도와줄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금요일 저녁,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볼 목록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댁분들이 뭘 좋아하시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민수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민수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장을 본 적 없는 사람이 6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할지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내 돈으로 3년 동안 시댁 식사를 챙기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제 마음을 이제 그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민수는 내일 어떤 식사를 준비할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엔 10시까지 자는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침대에 누워 민수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부엌을 서성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건 제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뿐이었죠. 민수가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응, 내가 알아서 해.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며 나갔습니다. 6시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장을 보러 나간 거죠. 저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1시간 반 후 민수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부엌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뭔가를 꺼내는 소리. 저는 슬쩍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식탁 위에 놓인 건 마른 파스타 2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스도 없고 야채도 없고 고기도 없었어요.
그냥 마른 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민수는 봉지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것만 삶으면 되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가 마트에서 뭘 샀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 가격표만 보고 제일 싼 걸 골랐겠죠. 파스타 한 봉지에 1,500원, 두 봉지에 3,000원이었을 겁니다. 소스를 사려다가 가격을 보고는 포기했겠죠. 토마토 소스 한 병에 5,000원, 크림 소스는 7,000원. 민수는 그 돈이 아까워 그냥 면만 샀을 거예요. 9시쯤 민수가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탄내가 났어요. 물이 다 증발한 건지 지글지글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 아씨, 이게 왜 이래? 저는 책을 읽으며 모른 척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물을 받아 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불 조절을 못했는지 물이 넘쳐 가스레인지를 적셨습니다. 민수가 행주로 닦으며 욕을 중얼거렸어요. 10시. 민수는 겨우 면을 삶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소스가 없었죠. 민수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케첩이라도 찾으려는 듯 했지만 케첩통엔 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케첩 좀 써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찬장을 뒤졌습니다. 소금, 후추, 간장. 민수는 삶은 면에 간장을 조금 뿌렸어요. 그리고 맛을 봤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는 후추도 뿌려봤어요. 소금도 조금 넣어봤고요. 하지만 뭘 해도 이상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결국 면을 그대로 접시에 담았어요. 새 접시, 아무것도 없는 하얀 파스타. 아니, 정확히는 갈색빛 간장 파스타였죠. 11시. 민수는 면을 삶다가 일부를 태웠는지 검게 탄 면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면들을 모아 접시 3개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 둘, 셋. 민수는 식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손. 민수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식탁 위엔 3접시의 파스타. 어떤 건 덜 익었고 어떤 건 타서 검었어요. 간장과 후추만 뿌린 이상한 색깔의 면. 민수가 저를 봤어요. 지수야, 이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잖아. 책임지고 대접해.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오가 다 돼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땡동. 시댁 식구들이 도착한 겁니다. 민수는 황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와 조카 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소리쳤어요. 고모부, 우리 배고파요. 오늘 뭐 먹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응, 파스타.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준비 안 했어? 민수, 내가 했다고? 네, 제가 했습니다. 모두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빨리 먹자. 시동생이 부엌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형, 뭐 만들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을 가리킬 뿐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엔 3접시의 파스타, 갈색으로 물든 면, 여기저기 검게 탄 부분, 소스도 없고 고명도 없는 앙상한 접시.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파스타입니다. 조카 중 큰아이가 식탁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면을 집어들었다가 놨습니다. 이거 왜 안 익었어요? 냄새도 이상해요. 작은 아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안 먹을래요. 엄마, 나 배고파. 시동생 부인이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얘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시아버지가 식탁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지수는 어디 있니? 모든 시선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방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였죠. 화장도 말끔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민수가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내가 왜 안 했어? 며느리가 시댁 식사를.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랑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 차례예요. 시아버지가 식탁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놓은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형을 걱정스럽게 봤어요. 형, 이건 좀... 조카들은 계속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고모부, 우리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나 배고파요. 시동생 부인이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먹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수야, 내가 좀 도와줬어야지. 민수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말이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배우면서 한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손님들한테.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이시라면 더욱 민수가 책임져야죠. 자기 엄마, 아빠, 동생인데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이게 무슨 꼴이야. 민수는 식탁 앞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카드 줄 테니 밖에 나가서 음식 좀 사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저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머님, 각자 관리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카드 쓰면 안 되죠. 민수 돈으로 사야 해요. 민수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백해졌죠. 카드가, 한도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번 달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요. 회식, 술값, 게임 결제.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태였어요.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형, 내가 살게. 우리 애들이라도 먹여야지. 시동생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부인과 아이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나가서 먹자. 이건 뭐. 시어머니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뭐 하는 거니? 이게 말이 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엔 저와 민수만 남았죠. 민수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 창피해? 부끄러워?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해. 가족들 앞에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3년 동안 매주 똑같이 했어. 내 가족들 앞에서 평가받고 비난받으면서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먹여 살리기 지겹다고 했잖아. 이게 바로 각자 사는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방 안에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오늘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지수한테 잘 좀 해봐. 그리고 곧 모두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엔 오후 5시까지 있다 가시는데
오늘은 2시도 안 돼서 가버린 거죠.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식탁 위엔 그대로 놓인 3접시의 파스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지수야,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제 점심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샌드위치와 과일. 민수가 그걸 보며 물었어요. 너 준비해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점심은 내가 챙겨야지.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지수야, 나 정말 미안해. 저는 샌드위치를 씹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미안한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어. 각자 관리하자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알겠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다시 예전처럼. 저는 손을 들어 민수를 막았어요. 아니,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알아서 준비하면 되지. 민수는 식탁 위 파스타를 봤어요. 나 진짜 요리 못해. 저는 과일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못했어. 배우는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넌 날 안 도와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각자 관리니까.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점심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충격, 당황, 실망. 그리고 민수를 보는 시선. 아마 민수는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그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과연 민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제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구겨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 어젯밤 내내 뭔가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지수야. 저는 대답 없이 제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노란 스티커만 가득했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냉동실을 뒤졌습니다. 남은 냉동식품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민수가 식탁에 앉았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던 거 알아.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 계속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원한 거잖아.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죠. 제목은 가계부 마이너스 지난 3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민수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죠.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 갔고 저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수야, 점심 뭐 먹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샐러드. 넌? 편의점 도시락.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작업을 마치고 마트에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제목만 샀어요. 닭가슴살, 채소, 과일, 요거트.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돌아보니 시동생 부인이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시동생 부인은 카트에 식재료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토요일에 놀랐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죄송해요. 시동생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지수 씨가 혼자 다 하신 거 알면서도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시동생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랑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각자 살기로 했어요. 민수가 원한 거예요. 시동생 부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가 정말 생각이 없으셨네요. 제가 형한테 한마디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시동생 부인이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도 형부 혼자 준비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시동생 부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이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셨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지수 씨 마음 이해해요. 매번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시동생 부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수 씨, 힘내세요. 형부가 정신 차릴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배달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제 식재료를 넣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도 좀 먹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건 내가 사. 민수는 결국 치킨을 시켰어요.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저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민수는 치킨을 먹으며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요리책이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요리라는 제목이었죠. 민수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메모도 하고 있었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민수가 정말 요리를 배우려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민수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나 봐요.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훨씬 많았어요.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목요일 저녁, 민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소리,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탄내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은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30분쯤 지나서 민수가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지수야. 저는 책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줄래? 민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저는 민수의 음식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민수가 내민 접시를 봤습니다. 된장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는 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었죠. 먹어줄래? 민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민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먹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민수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금요일 저녁, 민수는 또 요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지수야, 이것도 맛 좀 봐줄래?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싫어. 내가 해결해. 민수는 혼자 먹었어요. 토요일 아침, 민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냄비와 프라이팬을 다루는 소리. 민수가 정말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요리책을 펼쳐놓고 레시피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하고 있었어요. 10시쯤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민수야. 오늘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마 지난주가 떠올랐겠죠. 시아버지와 시동생 가족도 들어왔습니다. 조카들은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고모부, 오늘도 그거 먹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다르게 준비했어. 모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봤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찜, 샐러드, 그리고 밥까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먹을 만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맛을 봤어요. 괜찮은데? 시동생도 제육볶음을 맛봤습니다. 형, 생각보다 맛있어요. 조카들도 계란찜을 먹으며 좋아했어요. 이거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만든 거 맞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이번 주 내내 연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지수야, 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 혼자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조금씩 풀렸어요. 민수가 만든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았으니까요.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형부, 정말 대단하세요. 일주일 만에 이 정도라니.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수야, 요리가 이렇게 힘든 줄 이제 알겠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그동안 지수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이번엔 오후 4시까지 있다 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을 때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수야.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민수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정말 힘들었어. 재료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까지. 시간도 엄청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넌 3년 동안 혼자 다 했잖아. 매주 6명 분량을.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먹여 살리기. 지겹다는 말. 정말 후회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제발. 저는 민수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이거 봐. 민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가계부였어요. 항목별로 정리된 지출 내역. 시댁 식사비 마이너스 1년 720만원. 3년 총 2160만원. 공과금 마이너스 1년 400만원. 3년 총 1200만원. 식비 마이너스 1년 600만원.
3년 총 1,800만 원. 생활용품 마이너스 1년 200만 원. 3년 총 600만 원. 총합계 마이너스 5,760만 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내 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년 동안 내가 쓴 돈이야. 공동생활비로. 민수가 화면을 계속 내려봤어요. 그리고 자기 지출 내역도 봤죠. 회식비, 술값, 게임 결제, 취미생활. 1년 평균 1,000만 원. 3년 총 3,000만 원. 거의 다 자기 혼자 쓴 돈이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이렇게 썼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내가 쓴 돈의 대부분은 너만을 위한 거였어. 근데 내가 쓴 돈은 우리 둘, 아니 시댁까지 포함한 거였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어요. 민수야, 난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책임이 뭔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바뀌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일단 공동통장 다시 만들자. 그리고 각자 월급의 60%씩 넣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사는 한 달에 한 번만. 민수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사는 같이 분담하는 거야. 내가 요리 배웠으니까 주말엔 내가 해. 민수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다 할게. 정말 다 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았습니다. 과연 민수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공동통장에 매달 월급의 60%를 넣었고 주말마다 요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왔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수야, 좋은 소식 있어. 저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식?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 보너스 나온대.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와, 축하해. 얼마나 나오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음 주에 들어온대. 저는 기뻤습니다. 그 돈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빚도 조금 갚고 저축도 하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보너스 들어왔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일단 내 통장에 넣어뒀어.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공동 통장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보너스잖아. 월급이랑은 다르지.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쓰기로 한 거 아니었어? 민수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새 시계를 차고 들어왔어요. 명품 시계였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민수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응. 회사 동료들이 추천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 했는데? 민수가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300.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0만 원?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보너스에서.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 빚 갚기로 했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빚은 천천히 갚아도 되잖아. 이건 내가 번 거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은 뭐였어? 연기였어?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난 진짜 바뀌었어. 근데 이건 내 돈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돈? 그럼 공동통장은 뭐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민수 생일이잖니. 우리 집에서 크게 할 거니까 준비 좀 해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님, 민수 생일은 민수가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일인데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왜 준비해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며느리잖아. 당연히 내가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민수가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어요. 지수야,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생일 준비 내가 하래.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준비해줘.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왜? 내 생일인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생일은 내가 준비해. 아니면 엄마가 하든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요즘 왜 이래? 저는 반문했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왜 그러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난 바뀌었잖아.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저는 시계를 가리켰어요. 그래. 근데 300만 원짜리 시계는 혼자 사?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수야, 문 열어. 얘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민수는 정말 바뀐 걸까? 아니면 잠깐 연기한 걸까? 보너스가 들어오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건 아닐까? 과연 이 결혼 생활은 계속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 통장 해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배우자분 동의 받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명의로 된 거라 괜찮아요. 사실 공동 통장은 제 명의였거든요. 민수는 그냥 돈만 넣는 거였죠. 통장을 해지하고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상담을 예약해뒀거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투입하신 생활비 증명이 되나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엑셀 파일을 출력한 가계부,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모두 3년치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증명되네요. 필요하시면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거 합의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출근하고 없었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까지, 화장품,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 캐리어 2개가 금방 찼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민수에게 나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공동 통장은 해지했어. 앞으로 각자 살자.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행동을 보여줘. 그게 아니라면 이혼 얘기하자. 지수.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수진이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는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지수야, 잘 왔어. 여기서 푹 쉬어. 저는 고마웠어요. 고마워, 수진아. 저녁 6시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어디야? 편지 봤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시동생 부인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받았어요. 지수 씨, 괜찮으세요? 시동생 부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동생 부인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난리 났어요. 형부도 엄청 당황하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니까요. 시동생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부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만 하면 뭐해요. 바뀌어야죠. 며칠 후 민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민수한테 문자만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근데 난 안 갈 거야. 민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동생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수 씨, 형부 생일 파티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땠는데요? 시동생 부인이 말했어요. 형부가 혼자 준비했어요. 음식도 만들고. 근데 어머님이 계속 지수 씨 얘기만 하셨대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이요? 시동생 부인이 말을 이었어요. 네. 지수 씨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형부도 불쌍해 보인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형부한테 엄청 혼내셨대요. 지수 씨한테 잘못한 거 다 들으셨나 봐요. 저는 조금 시원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지수야, 나 정말 바뀔게. 기회 한 번만 더 줘. 시계 환불했어. 보너스 공동 통장에 다 넣을게.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앞으로 간섭 안 하신대. 저는 문자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수진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지수야, 민수 씨가 왔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지수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줘.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보너스가 그대로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시계 환불하고 보너스 다 넣었어.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정말로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다 얘기했어. 지수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하대.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서요. 지수야, 제발 돌아와줘. 나 정말 바뀔게. 이번엔 진짜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봐.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민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제발.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순 없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얘기 못해.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민수를 데려갔어요. 자리에 앉아 마주봤습니다. 민수야, 난 내가 정말 바뀌길 바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뭐든지 다 할게.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공동통장 다시 만들고 월급의 70%씩 넣는 거야.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둘째, 보너스나 추가 수입도 모두 공동으로 관리. 민수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음식은 포장 금지. 돈 내고 사가든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다 할게. 저는 마지막 조건을 말했어요. 넷째, 앞으로 회사 동료나 엄마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야.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안 그럴게.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과연 저는 민수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연 건 아니었어요. 민수가 정말 바뀌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집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깨끗했어요. 청소도 되어 있고 빨래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지수야, 어서 와. 민수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척해 보였어요. 청소했구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오기 전에 다 해놨어. 저는 짐을 방에 풀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민수가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샐러드, 나물 반찬.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맛있게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맛있네.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진짜?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회사에서 상담받기 시작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상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심리 상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어때? 민수가 대답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엄마한테 의존적이었대. 그래서 내 고생을 몰랐던 거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내가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 깨달았어.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지수야,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약속해. 저는 민수를 봤어요. 지켜봐야 알겠지. 며칠 후, 토요일이 왔습니다. 시댁 방문 날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엄마 집 가는 거 우리 외식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러자.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수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민수한테 다 들었어.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며느리 시절 힘들었는데 너한테는 똑같이 해버렸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었어요. 식당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시동생이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정신 차려. 지수 형수님 놓치면 안 돼. 민수가 대답했어요. 알아. 절대 안 놓칠 거야.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지수야,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잘해.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럴게. 꼭.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바뀐 걸까? 아니면 또 언젠가 똑같아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월급의 70%를 공동 통장에 넣었고 주말마다 요리를 했습니다. 청소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했어요. 시댁 방문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2달째 민수가 퇴근하고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지수야, 이거 빨간 장미 20송이였어요. 왜?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고마워서. 저는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참아준 거지.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달째 민수가 승진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수야, 나 대리됐어. 저는 축하했습니다. 와, 축하해. 민수가 말했어요. 이것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바로 잡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지.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지수야, 사랑해. 저는 민수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걸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수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너 먹여 살리기 지겹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나 용서한 거야?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민수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용서는 했어. 근데 잊은 건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린? 저는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아. 근데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없어. 민수가 물었어요. 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날 죽였어. 그 상처는 남아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계속 노력할 거야. 서로를 위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 평생 노력할게.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같이 노력하자.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수의 관계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공동 통장에 돈을 넣었고 주말마다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 민수의 요리 실력은 제법이었어요. 저보다 잘하는 것도 있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팬케이크와 스크램블 에그, 신선한 과일까지. 지수야, 아침 먹자.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만든 팬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너 요리 실력 정말 늘었다.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연습 많이 했거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밝았어요. 예전의 그 무책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말했어요. 지수야, 오늘 우리 데이트 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트?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랜만에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는 오후에 영화관에 갔어요. 로맨스 영화를 봤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민수가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이태리 식당이었어요. 여기 예약했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게 처음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저는 민수를 봤어요. 나도.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예전엔 몰랐어. 행복이 뭔지.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나도 고마워. 정말 바뀌려고 노력해줘서. 민수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수야,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노력하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걸.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한 달 후, 시댁 방문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저와 민수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지수야, 민수야, 어서 와.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셨죠. 지수야, 요즘 일은 잘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잘 됐구나. 무리하지 말고 해.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며느리 시절 힘들었으면서 너한테는 똑같이 했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도 많이 바뀌었어. 다 내 덕분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고맙다, 지수야.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 민수가 장난스럽게 졸랐어요. 아, 알려줘.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민수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편이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그 말, 너 먹여 살리기 지겹다. 그 말이 제게 준 상처는 깊었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다는 걸.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순 있다는 걸. 며칠 후, 저는 비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모르는 제 개인 통장이었어요. 거기엔 꾸준히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매달 제 월급의 일부를 따로 모으고 있었거든요.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민수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죠. 결혼 생활은 좋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혼자 설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립도 중요하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열었어요. 지금도 저는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민수도 자기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만 확인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살아가겠지만 예전 그대로의 사랑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건 괜찮았어요.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더 성숙하고 현실적인 사랑을요. 결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때론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